초대석 시간입니다. 연무교당의 오성관 교무님이 영유아의 건강한 육성으로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일반 어린이를 위한 은혜 어린이집과 장애 어린이를 위한 선화 어린이집, 두 개의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연무교당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오성관 교무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대통령 표창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수상을 하실 때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들을 한 번씩은 이렇게 쭉 되돌아보시면서 같이 일하고 또 인연을 맺어온 많은 분들이 생각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수상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 상은 제 개인이 받은 상이 아니라 여러 보육인들의 노고와 헌신을 대신해서 받은 공공의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창은 앞으로도 은혜에 감사 생활하라는 당근과 또 이 가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제가 지은 죄를 참회 반성하는 책찍도 있음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 상이 수상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성직자 또 교육자의 리더임을 늘 자각하고 대종사님 말씀대로 하늘 사람과 또 살림에 좋은 기운이 미칠 수 있도록 초심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기회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교무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교무님의 법연은 어떻게 시작되셨고 또 출가서는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지금 원기 46년에 정산종사님께 네. 법명을 받았습니다. 네, 예. 저희 이제 고향이 의성인데요. 네. 젊어서 이제 어머니 45살에 아버님이 이제 암으로 네, 돌아가시게 되고 어머니가 이제 젊어서 이제 그렇게 되시고 나니까 이제 막 병이 이제 마음의 병이 생기시고 한데 항타원님을 만나고 육타원님을 이제 만나 뵙고 이제 병이 이제 말끔히 씻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국교당에 네. 열심히 이제 아마 거의 교당에서 살다시피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어려서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은 옛날에는 뭐 누가 잘하나 공개방송 이렇게 노래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KBS 방송에서 거기서 나가서 제가 월말에서 1등하고 또 그러세요? 연말 결선에 가서 이제 또 이렇게 상을 받아서 이제 노래를 이렇게 좀 하게 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소문이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저를 그냥 그 전도사님이 계속 교회를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크리스마스 전날 되면은 그 교회에서는 다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찬송가 불러주고 또 이렇게 선물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매년 해가지고 이제 선물 한 보따리씩 이렇게 갖고 이제 들어왔는데 새벽에 이제 들어왔다가 제가 이제 밤새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 교회를 못 가게 됐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말쯤 돼가지고 저희 집에서 교당을 내게 됐어요. 삼덕교당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을 이제 교당으로 하고 저희들은 또 다른 데 나가서 이제 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교당 생활을 하게 되고 출가를 하려고 했던지 전국 여름에 학생의 훈련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이제 상담을 맡았던 분이 김인경 교무님이었어요. 그때 이제 대학 3학년 때인가. 근데 저희 이제 상담을 맡았는데 이제 2박 3일 하고 떠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떠나고 가서도 이제 편지를 주고받고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거기에서 출가의 싹이 조금 텄었고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이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출가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출가 서원을 세우게 됐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쭉 돌아볼 때 천주교 수녀들이 지나가면은
한참을 서서 이렇게 거기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음. 이제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분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아가시지?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싹이 트여 왔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됐어요. 정산 종사님께서 법명을 예, 했다고 예, 하시는데 예. 그 입규증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제가 정리하다가 네. 얼마 전에 이제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책에 이게 끼워져.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제 네. 입교정 이슬이라고는 봤더니 저희 어머니 이름하고 이렇게 법명정이 있는데 이게 58년 전에 입교정이었더라고요. 이게 교도증으로 돼 있군요. 교도증. 예. 네. 정말 귀한 교도증을 제가 네, 보게 네. 됩니다. 그 출가를 하신 이후에 영유아 교육을 위해서 매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그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로 지금까지 쭉 걸어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영유아 교육을 한번 내 인생의 어떤 테마로 정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만 해도 이제 유아교육과가 많이 있지도 않았고 휴무를 하게 됐어요. 휴무를 하고 이제 유아교육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어머니가 이제 적극 권장해 주셔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발령을 받은 곳이 이제 교화부였어요. 교화부로 발령을 받았는데 발령 받고 이제 뭐 한 달도 안 돼서 원광보건대학에 유아교육과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가서 좀 함께 하면 어떻겠냐.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네, 교합을 네. 발령 받자마자 네. 또 그런 얘기가 되고 해서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어쨌건 제가 유아교육을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가서 그렇게 해서 계기가 돼서 이제 발을 딛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4년 동안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뭐, 조교일도 하고, 시간도 보고, 이제 온갖 일들을 했죠. 네, 거기서. 그때만 해도 제가 나이가 29밖에 안 됐어요. 거기 학교에 갈 때가. 29이었는데, 가서 이제 몇 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힘이 쌓이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반,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가정들이 잘못하면은 내가 여기 출가 서원하고 이렇게 나온 사람으로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염려가 좀 됐어요. 저 스스로. 제가 이제 거기 사표를 쓰고 나오게 됐어요. 또 이제 나오기는 했지만 제가 이 공부를 또 놓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원을 했는데 또 다행히 가까운 북일교당에서 또 유치원도 있고 한 곳에서 아이들 이제 유치원 같이 보면서 제가 강의도 나가면서 또 부교무로서 역할도 하면서 이렇게 3년을 지내게 됐어요. 거기서. 나는 이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 현장을 가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울 목동 교당에도 오셨다가 무엇보다 논산에 이제 정착하시게 되셨거든요. 논산 교당에 부임받으실 때는 조금 어려운 과정도 좀 있고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말씀도 들었는데요. 논산은 그때 사정으로는 이제 원광 미술학원이라고 아이들 한 20명 데리고 하고 있었어요. 제가 도저히 그걸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문을 닫게 됐어요. 제가 기간을 하나 문을 닫았잖아요. 기간을 살리라고 보냈는데 문을 닫아서 그래서 무엇인가 기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유아교육을 했으니까 이제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어린이집이 새마을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시를 이제 그때는 군이었는데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 연무 지역에 땅이 있으면은 고려를 해보겠다는 이런 이제 답을 받게 됐어요. 이제 서류를 올려놓고 기다렸어요. 근데 1년이 다 됐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땅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말씀이. 군에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군에를 가봤더니
군에 이제 계시는 그 복지과장님이 성림사라는 그 절 신도였어요. 아. 그래서 성림사에서 그게 신청을 올려서 거기를 1순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 1순위로 올린 그 땅이 있는 곳이 저 오지예요. 절 산속에 있는. 네네네. 그런데 거기를 1순위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도를 찾아갔죠. 그때는 보사부였어요. 복지부가 아니라. 보건사회부. 예, 보사부였는데 그때 장관님이 누구였냐 하면은 김정수 보사부 장관이었어요. 아, 네네. 원불교 네네. 신청 교도님이셨어요. 아이고, 예, 네네. 예, 예. 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보사부로 5번을 쫓아갔어요. 도에서 군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해서 군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빨리 좀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이제 복지과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를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우겨서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여기를 그만둬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잖아요. 뭐 일반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라도 하고 이제 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어쨌건 성직자고 또 제가 거기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군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앞으로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해서 와서 이제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양보하자. 양보하자. 그런데 단 그 뒤에 네. 예, 그 뒤에 2층 증축을 약속을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군데가 생기게 됐어요. 연무에. 네네. 그래서 그쪽에는 절에서 하는 것은 연꽃 어린이집, 저희는 이제 은혜 어린이집으로 1층을 지어가지고 46명 정원 처음에 46명 정원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약속할 때는 2층 증축을 약속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해에 그 연꽃 어린이집을 먼저 해준 거예요. 2층 증축을. 네네. 근데 그때도 제가 마음이 상했지만 제가 또 양보를 했죠. 양보를 하고, 네, 그러면 한 해 더 늦게 한다고 저거 될 건 아니고, 우리가 한 해 더 집은 늦게 지어졌지만 앞장서서 나갈 것이다.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 2년 후에 이제 저희들은 2층 증축을 하게 됐어요. 네. 교무님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저희한테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시냐면요. 불합리한 것들이 많았던 세상이었잖아요, 과거가. 지금보다는 훨씬 어려운 일도 많고. 그 가운데 정말 서원을 가지시고 길을 찾아서 끝없이 도전하시고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면서도 결국 마지막에서는 둥글게 화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양보하셨다는 방금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려운 부분을 미리 그때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게 그런 됐어요. 처음부터의 그런 것들이 제가 그 지역에서 이제 존경받는 이제 계기가 되고 이렇게 30년 가까이 그 지역에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추진하신 사업이 장애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을 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장애 어린이집은 이제 2007년도에 개원을 하게 돼서 6월에 개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일반 어린이집을 제가 하면서 장애 애들이 몇 명이 들어왔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한 반에 20여 명씩 아이들이 있었어요. 네, 예,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지만 20여 명인데 한 교사가 20명 아이들을 다 봐야 되는데 장애애들이 한두 명씩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전혀 그 아이 하나에만 맡아서 해야 돼. 아이 하나를 데리고 하루 종일 그 아이가 그냥 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집어 던지고 어떨 때는 뭐 발작도 하고 예. 그런 상황들을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하게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일반 시설에서 우리가 그 장애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아이들한테 죄 짓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이들한테 전혀 이제 도움이 안 되고 일반 아이들한테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고 아이들한테는 그 한두 명한테는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힘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이런 다른 사람이 못하는 사업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복지부를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복지부 관계자들하고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친분을 가지게 됐고 이 어려운 사업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교에서 종교 시설에서 해야 되지 않냐 저한테 기회를 주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했더니 또 아무리 복지부에서 얘기해도 또 시에다가도 또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시장님하고도 이제 많이 만나는 저게 돼 있었고 해서 원장님 그렇게 곱디 고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감당해 내겠어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기만 하면은 제가 감당해 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인가가 됐어요. 아이들 이제 49명이 정원이고 뭐 자폐 아이들도 이제 제일 순한 아이들이 자폐예요. 자폐 아이들이고 지체 이제 뭐 말을 못하는 아이들, 지체 아이들 또 뇌병변 아이들 이 몸이 막 이렇게 굳어가지고 걔가 3년밖에 못 사는 아이도 있었고 그 어려움은 말도 못해요. 어쨌든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조금 그 어려운 아이들이 많았어요. 힘든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원불교라는 큰 저게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개인이 했으면 못할 것 같아요. 장애시설 교직원들이 지금 16명이에요. 아이들 20몇 명에 직원이 16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 시설에 직원이 13명, 14명 이래서 직원이 30명이 넘어요. 네, 네. 예, 양쪽이. 어디 뭐 일개 시설이 아니라 그냥 어디 뭐 회사로 치면 중소기업 되기잖아요. 그렇죠, 직원이 그렇죠. 30명이 네. 넘으면은.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원불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직원들이 또 많이 변화가 되고 그래도 지금까지도 힘들어요. 장애 시설은.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특히 영유아들을 위한 어린이집 사업을 장시간 하시면서 우리 사회가 물론 어린이가 자꾸 줄어드는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지금부터 서로가 생각하면서 힘을 합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계실 것 같거든요. 교육이 청소년 중심으로 그죠? 영유아들한테는 이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 초점이 다 거기에 맞춰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영유아기 시기가. 근데 학부모들도 그렇고 전부 그렇잖아요. 아이들 그냥 어린이집만 뭐 보내는 거지 관심이 없어요. 거의 많이 없어요. 그죠? 학교 들어가면은 뭐 여기 보내니 저기 보내니 이제 교육에 이제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교육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본보기가 되어주면 그게 교육이다. 다른 교육이 필요 없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 보고 어린이집 오면 선생님 보고 다 이제 저게 되잖아요. 아무리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잘하고 해도 집에 가서 그런 저게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부모들이. 예. 우리 어린이집에 어쨌건 아이들 보면서 정말 원장이고 선생님들이고 이렇게 다 그 아이들을 위한 그런 모습을 그 아이들이 몇 년이지만 이게 보고 자라서 가서도 이제 결혼해서도 자기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이 그게 본보기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되지 않나. 오늘 말씀 나누면서 저는 한 2가지 정도가 생각납니다. 이소성대를 분명히 이루셨어요. 미술학원은 좀 실패하셨다 전 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화원하셔서 그 어린이집이 이 정도로 성장하도록까지 정말 이소성대를 이루셨고, 두 번째로는 이 관계들을 맺어가는 데 있어서 자리이타의 정신을 정말 살리신 것 같아요. 나한테도 분명히 이루어야 하지만 양보하면서까지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그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이렇게까지 만들어 오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관계 맺는 거에 있어서 모든 걸 제가 내려놓고 그 상대방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다 저한테로 다 와지더라고요. 그게 인가잖아요. 그죠? 줘야지 받는 거고 받으면 또 주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대종사님 말씀대로 원불교 교법대로만 살고 실천하면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원만히 다 이루어진다. 이거를 체득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서원을 세웠던 것이 장애 어린이집 하게 되고 일반 어린이집 하게 되고 하니까 그 옆에 노인 시설이 하나 있으면 딱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복지타운을 만드시려고 하는 이유가 어르신들 옆에는 아이들이 있어야 된다. 이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죠. 왜냐하면은 어르신들이 그동안은 다 경험이랑 이렇게 그동안 쌓아오신 것들, 그죠? 그런 지혜가 있잖아요. 어른들한테는, 그죠? 우리가 모르는, 그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배워가는 그런 적이 되고, 또 노인들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또 기운이 나고 생기가 나고, 그죠? 아이들의 재롱을 보면서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되면은 또 그게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그런데 또 어떻게 될지, 그죠? 제가 뭐 아직 기한이 많이 있으면은 또 네. 이제 하지만 제가 제 당대에 할 수 있으면은 해보고 안 되면은 그걸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겠다. 교우님 마지막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이세요. 지금 어린이집들이 계속 어린이들이 줄어서 걱정인데 네. 그것이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네.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네. 첫 시작이 아닐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종사님 말씀대로 하니까 다 되었다. 그 말씀이 저희한테는 가장 소중한 말씀이고 저희도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우리가 됩니다. 경전에 있는 대로 법대로, 그죠? 제가 28년간 살아온 경험에 비춰볼 때 교우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